안녕하세요. 부동산 애널리스트 홍창현입니다. 오늘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골든프라자 매매잔금 대출이 있어서 직접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총 4개 호수를 매매하는 잔금 대출인데요. 방문한 상가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딱 들어오자마자 참 좋아 보입니다. 롯데백화점 안산점과 NC백화점 그리고 홈플러스가 인근에 있습니다. 법원도 가까이 있네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가까이 있고요. 병원 같은 경우는 고려대 안산병원도 가까이 있습니다. 역시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롯데시네마도 가까이 있고요. 일단 현장 답사를 해보니까 상권은 매우 우수합니다. 전체적으로 또 아파트 단지도 있고 유락시설 또 상가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컴플렉스하게 많이 그런 상가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가를 매수하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레버리지의 활용이라는 것을 또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레버리지의 활용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몇 개월 전만 해도 상가에 대한 대출 LTV, 대출 비율이죠. LTV 비율이 약 80% 수준까지 해주셨습니다. 매매가 또는 감정가의 80%에서 상가 소액 임차금을 공제하고 대출을 하는 경우와 매수인의 신용이 좀 우수하거나 카드 사용 실적, 건강보험 납부, 국민연금 납부, 내역을 살펴서 추가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가 대출을 다독거리는 금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최근 부동산 하락장이다 보니 상가에 대한 경매 신청이 많이 이뤄지기 있는 것도 그렇고 연체가 된다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경매 낙찰가율이 낮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굳이 1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2금융기관을 통해서 상가 대출을 고려하는 것도 또 하나의 상가 재테크 수단이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타 금융기관에서 적용하지 않는 금융수수료, 즉 취급수수료나 중도 상한 수수료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중도 상한 수수료에 대한 면제 상품이 저는 있다는 거죠. 자, 면제 상품이 있으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겠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얼마나 중도 상한 수수료가 중요한지 부동산 투자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새로운 세입자, 임차인이죠. 세입자와의 계약이 발생하게 될 경우 보증금을 받게 되겠잖아요. 그러면 보증금을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을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게 되면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대출을 받은 후에 임대를 놓을 때까지만 이자를 납부하면 되니까 부담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오늘 설명한 물건에 대하여 약 10억을 대출받을 경우 중도에 갚아버리게 되면 금융기관에서는 중도 상한 수수료에 대한 적용을 약 2% 또는 1.5%를 적용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최대 2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의 중도 상한 수수료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방문한 상가 매매잔금 대출은 약 70% 수준에서 대출이 승인했습니다. 자, 금리는 최근 들어 하락 조짐이 보이고 있죠. 상가 대출의 금리는 6%대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의 재테크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버리지, 꼭 대출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적극 활용하신다면 자, 잔금을 납부한 후에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 혹은 경매 전문가들도 대출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눈은 있을지 몰라도 시시각각 변화되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파악하기란 여간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부동산 전문가들은 제게 문의를 한 후에 부동산을 매수하는 일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저는 현재 금융기관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대출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부동산 애널리스트로서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테크 수단으로 중도 상한 수수료 면제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면제 상품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경매 오피스텔을 직접 방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안산 고잔동에 현장 답사로 오면서 인근의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가 알려드릴 팁이 있어서 공개합니다.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53873 사건입니다. 고잔동 신원프라자이고요. 고잔역 2번 출구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 또한 경기도 지역이긴 합니다만 위치가 상당히 좋다는 거, 그다음 안산 롯데백화점이 바로 인근에 있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잔역은 상당히 가깝다는 거,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경매 물건의 특징을 보신다면은 감정가가 1억 9,400입니다. 그런데 또 호감이 가는 게 최저가가 4,657만 9천 원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제가 답사를 와서 보니까 뭐 물건 같은 거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권리 분석, 왜 감정가 1억 9,400인데 왜 4,657만 9천 원까지 떨어졌느냐, 이것이 가장 큰 호재거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약간 위험한 물건이다. 자, 그러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2006년 경매로 낙찰을 받았던 물건이더라고요. 등기부등본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여러 차례 경매 신청이 있었습니다. 낙찰받은 이후로 경매 신청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제가 집필한 미친 경매락에서도 자주 설명한 것 같은 그런 물건인데요. 등기부에 어느 정도 해답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전세권 설정을 했고요. 전세금액 그 당시는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의 최저가와 비교한다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나 이 물건에 대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보통 보면은 경매 강의를 할 때 보면은 이런 질문합니다. 임차인이 2명 있는데 누가 먼저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2020년보다도 먼저 전입한 임차인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배당 보증금 매수인 인수라고 써 있는데요. 보통의 전입 일자가 빠르면 이렇게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등기부등본에는 거의 모든 해답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등기부등본을 요약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06년에 임의경매로 매각을 했죠. 낙찰을 받은 거죠. 이후에 조금 전 말씀드린 것 같이 1억 1천만 원의 임차인을 주게 됐죠. 자, 그 당시에도 임차인들에게 그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자 임차인들이 또 소송을 많이 했었는데, 임차금 반환 청구 소송이겠죠. 자,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경매가 진행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신다면 2019년 10월 23일이 말소 기준 권리로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2022년에 강제 경매를 접수한 임차인이 안대현이 있습니다. 자, 청구 금액은 1억 2천이면은 거의 100% 아마도 임차 보증금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뭐 각종 압류가 많이 들어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분이 경매 신청은 2020년도에 했지만은 압류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먼저 전입이 돼 있습니다. 물론 확정 일자도 받았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낙찰가가 4,657만 9천 원이지만 1억 2천을 먼저 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대현 씨의 임차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티켓은 낙찰자가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응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있고 대항력이 있는 물건도 시세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또 하나의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팁으로 한 가지 알려드렸고요. 다음번에도 유익한 대출과 경매 물건, 또 각종 괜찮은 물건들을 또 섭외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창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